천재 일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로 군주와 신하와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타났을 때 좋은 신하들이 포진되어 있었죠. 집현전에 좋은 학자들이 있어서 세종대왕의 그 리더십이 빛났던 것입니다. 한국 축구를 말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좋은 공격수가 나타났을 때 왜 이때 좋은 수비수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있을 때 박지성 같은 좋은 미드필더가 있고 차범근 같은 또 한 명의 공격수가 있다면 우리 한국 축구의 세계적 위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손흥민과 박지성과 차범근 선수가 동시대에 같이 활약할 수 있다면 한국 축구의 위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되는 것을 천재일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90강입니다. 한자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사실인 것이 한자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만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을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글자는 만날 우자입니다. 만날 우자는 만나다는 의미가 있고 합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만날 우자는 어리석을 옹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고 갈착자는 간다라는 것으로서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우자는 어리석게 가면 만난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 몇 번이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삼국초례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얻으며 최고의 무력을 자랑하지만 번번이 싸움에서 패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략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수경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수경 선생은 와룡과 봉추의 스승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인 것이죠. 이 수경 선생께서 유비에게 당신이 만약에 와룡이나 봉추 중에 한 명만 얻게 된다도 천하를 통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비는 와룡이 누구인가, 봉추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와룡이 어디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되죠. 그 와룡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와룡이 살고 있는 조막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없었지요. 또 찾아갑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우나 장비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찾아가냐, 미리 약속하고 가지 이렇게 가가지고 만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비는 굴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생각 없이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죠. 다행히 세 번째 만났지만 그때 못 만났더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찾아갈 기세였습니다. 만날 우자는 어리석게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 몇 번이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게 만날 우자의 설명입니다. 천재일루라는 말 있죠. 이때 우자가 만날 우자입니다. 천재일루는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것으로 아주 귀한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우라고 할 때, 경우라고 할 때도 만날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도 모인다는 뜻이 있고 만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일 회자는 삼합집자와 받전자와 말할 월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삼합집자는 삼각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전자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고 말할 월자는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일 회자는 말을 해서 삶의 터전에 조화를 이루려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남의 목적은 삶의 터전에서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의 목적은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죠. 이것은 국제회의가 되든 마을회의가 되든 똑같은 목적입니다. 만남의 목적은 삶의 터전에 조화를 이루려 하는 것이지요. 재회라는 말 있죠. 재회는 다시 만난다는 뜻입니다. 또 회의라는 말도 회식이라는 말에서도 만날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날 동자를 보겠습니다. 만날 동자도 만난다는 뜻이 있고 맞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날 동자는 끌 봉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끌 봉자는 끌다라는 것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착자는 가다라는 의미로서 진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봉자는 이끄는 곳으로 가서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드를 따라 어떤 곳으로 이끌려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두에선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끌고 가고 있죠. 이것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어디를 데리고 와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려고 이끌고 가는 것이죠. 만날 봉자는 가이드를 따라 어떤 곳으로 이끌려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연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중매 결혼을 주로 할 때는 중매쟁이가 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중매쟁이를 따라 어떤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한 남자가 있죠. 이 남자를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던 것이 옛날 선조들의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어떤 곳으로 이끌려가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만날 봉자입니다. 상봉이라는 말 있죠. 상봉은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봉은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무렵에 헤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가족들이 그때 서로 만나는 것이죠. 상봉은 서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또 봉변이라는 말에서 봉착이라는 말에서 만날 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할 때자를 보겠습니다. 대할 때자는 대한다는 뜻도 있고 만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할 때자는 어법자와 양양자와 마디촌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어법자는 직업을 말합니다.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법자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디촌자는 손가락 한마디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할 때자는 직업으로 양을 치며 약간의 마찰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풀밭 쟁탈은 흔히 있는 일인데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양치는 목동들에게 풀밭은 아주 중요한 공간인 것이죠. 이 풀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양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목동과 목동 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대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대할 대자입니다. 대할 대자는 직업으로 양을 치며 약간의 마찰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대치는 전쟁으로 할 일이 아니죠.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당한 곳으로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죽고 살고 싸울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인 것이죠. 대할 때자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풀밭 쟁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치라는 말 있죠. 대치는 서로 마주대하며 버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란 말에서 대화라는 말에서 대할 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날 때자를 보겠습니다. 만날 때자도 만난다는 뜻이 있고 사귄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날 제자는 언덕부자와 제사 제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고 마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 제자는 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날 제자는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며 만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가 있는 언덕마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 사람이 만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처럼 조상의 산소가 있는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종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있는 시제에 참석하게 되면 종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큰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뜻밖의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동창회로 가게 되면 아주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만날 제자인 것이죠. 언덕부자는 장소를 의미하는 언덕부자와 행사를 의미하는 제사 제자가 결합되어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교제라는 말 있죠. 교제는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라는 말도 있죠. 국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제를 국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실제라는 말에서도 만날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것은 누군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한자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날 우자는 무작정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한 방법인 것이죠. 또 만날 봉자는 이끌려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방법인 것이죠. 또 만날 회자도 있습니다. 이 만날 회자는 만남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삶의 터전에 조화를 위해 만나는 것을 만날 회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할 때자도 있습니다. 또한 대할 때자도 만남의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삶의 터전의 확보를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의 확보를 위해 만나는 것이 대할 대자인 것입니다. 또한 만날 제자는 언덕마루에서 제사를 지낼 때 만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뜻밖의 만남도 있고 귀한 만남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만난다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은 우리 삶에 좋은 에너지가 되지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